조선왕자 전 포악한 성격으로 한국 정치를 펼친 숙종 이순. 숙종 이순은 조선의 제19대 국왕으로 경종, 영조, 연령군의 아버지인데 아버지 현종의 이른 사망으로 12세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당시 모후인 명성왕후와 중조모인 장렬왕후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수렴청정이 가능했지만 숙종은 데뷔 전에 수렴청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친정을 했습니다. 숙종의 아버지 현종은 효종의 외아들이었고 숙종 본인은 현종과 정실 부인인 명성왕후 소생의 외아들이라 정통성이 확실했으며 외척과 관련된 트러블도 전혀 없어 부계와 모계 모두 완벽한 정통성을 타고난 왕이었습니다. 초명은 광이었으나 1666년 전한 때 장군 이광과 의미 같고 폭군의 대명사였던 수양제의 이름인 양광과도 의미 같다는 대사원 조복양의 지적을 받아들여 휘를 순으로 고쳤습니다. 독자라 폐위시키고 세울 마땅한 대군도 없었고 남인들과 친하게 지냈으며 경계 대상이었던 인평대군의 아들들은 삼복의 옥으로 제거되고 동평군 정도만 남아 누구도 숙종을 거의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14세라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렴청정을 받지 않고 바로 친정에 나섰는데 원자 세자왕 순서로 정상으로 임무를 수행했으며 당시 기준으로 장수하기까지 한 왕입니다. 숙종의 막강한 왕권은 자신의 명확한 정통성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시절의 신하들을 갖고 노는 왕국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도 이런 완벽한 정통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포악한 성격을 가졌던 숙종. 어머니 명성왕후가 세자는 네 배로 낳았지만 그 성질이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을 정도로 온화한 성정을 지닌 부왕인 현종과 정반대로 매우 포악한 성격이었습니다. 궁녀들이 왕실의 행사를 위해 머리를 빗기고 옷을 입히는 것을 몹시 싫어해 궁녀들이 난감해하자 머리 빗기는 것은 명성왕후가 맡았지만 어머니 손길에도 투정을 부려 명성왕후가 빗으로 머리를 때려가며 빗겼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가장 독선적인 왕비로 평가받던 명성왕후조차 숙종의 포악한 성격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출궁당한 희빈 장씨의 입궁을 간청하는 인현왕후에게 명성왕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아직 내전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 간교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 주상께서는 평소에도 희로애락의 감정이 불길처럼 일어나시는데 간악한 사람이 그것을 옆에서 부채질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될 것이요. 풍문에 의하면 부왕인 현종에게 후궁이 없는 이유가 명성왕후의 독선적인 성격 때문인데 첩을 들이는 일이 잦은 숙종을 보고 명성왕후는 항상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숙종은 평생 산증을 호소했는데 하복부가 아프고 대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증상으로 현대의학에서는 간질성 방광염으로 보며 산증으로 고통을 겪으며 포악한 성격에 더욱 강한 불이 지펴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드라마의 영향으로 희빈 장씨는 악녀이고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현혹되어 조강지처를 벌인 왕이란 인상이 강한데 전혀 아니며 숙종이 다혈질의 사리 분별을 못해 여러 문제를 일으킨 왕이란 사실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숙종의 아들인 영조도 산증에 시달린 점을 감안하면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신경성이 유발한 스트레스성 질환이거나 방광의 질환이 유전되어 통증에 만성화되자 성격이 포악하게 변화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온화한 성격인 반면 어머니는 조선의 왕비 중에서도 가장 강직하다고 평가받는 왕비라 숙종의 성격은 모후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가난하는 신하들도 가차없이 사사했습니다. 왕비 자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아들인 경종의 삶도 엉망으로 만드는데 숙종의 포악한 성격으로 극단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은 이유는 아버지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와 할머니인 인선왕후가 오래 생존했다면 숙종이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를 이용하며 마구잡이로 왕권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절대 용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현왕후가 명분 없이 폐위당하고 송시열과 김수왕 등이 사사된 기사환국은 대왕 대비인 장렬왕후가 사망하고 1년 후에 발생하는데 상중에 확실한 명분도 없이 왕후를 폐위하고 신하들을 사사한 것입니다. 그래도 숙종은 연산군과는 다르게 정치를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만 사사하고 가족 건들기를 절제했으며 왕의 의무를 잊지 않았고 자신과 무관한 인물은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인수대비에게 불순한 언행을 저지르고 정모 정현왕후에게 위협을 가해 정현왕후와 반정세력에게 폐위당하지만 숙종은 장렬왕후가 사망한 후에야 숙청을 시작해 정치력이 나쁜 왕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숙종의 한국 정치.
인조반정 이후 현종 때까지의 전국이 붕당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이루어졌다면 숙종 주기 후 기사환국 이후는 한 당파에 의해 모든 권력이 독점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되었습니다. 임금이 남인을 선택하면 서인이 죽어나갔고 서인을 선택하면 남인이 죽었는데 붕당이 처음 일어난 선조 시절에 붕당 간의 정철과 기축옥사로 대표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혈투를 벌인 것과 비슷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권 당파가 바뀔 때마다 보복성 숙청으로 피바람이 몰아쳤고 숙종은 왕비인 인현왕후와 장희빈을 적절히 이용해 환국을 일으켰는데 주요 환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위 1년 1675년 예송 논쟁 직후 긴장 상태에 있던 전국을 남인 우위로 뒤집음. 제위 6년 1680년 경신왕국으로 허적, 윤휴를 비롯한 남인을 칭의 쿠데타에 가깝게 몰아내고 서인 우위로 다시 뒤집음. 제위 15년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왕비 교체에 반대하는 서인을 내몰고 남인을 중용함. 제위 20년 1694년 갑술왕국으로 다시 6년 만에 남인을 내몰고 서인으로 정권 교체. 제위 27년 1701년 신사의 옥으로 남인 잔존 세력들마저 모두 박살났으며 소론의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노론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으로 연결되어 갑술왕국의 속편이라고 볼 수 있음. 제위 31에서 32년 1705년에서 1706년 인부의 옥사와 이잠의 옥사로 이미 재기불능에 빠진 남인들을 소멸시켜 노론의 일당 독재 수준이 됨. 제위 36년 1710년 예기 우편 편찬에서 불거진 논란이 확산되고 당시 편찬자였던 최석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노론의 영향력은 계속 강화되고 소론의 영향력은 계속 약화됨. 이처럼 숙종은 초기엔 소론을 중용했으나 신사의 옥, 인부의 옥사, 이잠의 옥사 등이 일어난 이후 노론을 점점 등용하더니 1716년에 병신처분으로 소론을 대거 내몰고 노론을 대거 등용했습니다. 이런 한국 정치는 숙종의 왕권 강화책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며 숙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경종이 즉위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고 독살설과 역모가 횡행했습니다. 서인의 영수 송시열과 숙종의 철천지악연. 숙종은 환국을 일으킨 끝에 세자 시절부터 미워했던 서인의 영수, 송시열에게 사약을 내려 죽였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경종을 세자로 삼는 것을 송시열이 극구 반대했기 때문임을 생각하면 감정적인 요인도 컸습니다. 애초부터 싫어했던 송시열이 버릇대로 원자책봉을 반대하며 숙종과 각을 세우다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고 따르던 서인계 유생들과 신하들이 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그들도 모두 유배 보내는 불같은 성질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상소에 숙종은 송시열을 국문하려고 유배지에서 한양으로 불러들였는데 송시열이 올라오는 길에 그를 따르는 노론 추종자들이 몇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송시열은 할아버지인 효종을 둘째 아들이라 못 봤고 그 부인인 인선왕후에 대해서도 대궁복 주장을 폈는데 이것은 적자적손으로 이어지는 숙종의 정통성을 건든 일로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야사에 의하면 숙종과 송시열의 다툼은 숙종 탄생 시기부터 시작되는데 숙종을 임신한 시기가 하필이면 효종 초상기와 맞물린 것으로 이때 송시열이 원자인 숙종 이순의 탄생 축하를 대놓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뒷날 숙종이 노론의 손을 들어준 병신처분을 단행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송시열의 학통이 교조화되는데 한몫한 군주도 다름 아닌 숙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숙종은 송시열의 정치적 연륜이 너무 엄청나 맞대결하기가 부담스러워 장희빈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장희빈이 숙종의 마음을 얻기 전인 14살 시절부터 송시열의 제자들을 내쫓고 송시열을 귀양 보냈습니다. 숙종의 치적. 숙종은 당쟁의 대립으로 조정의 분열을 예방하지 못하고 사적인 애정관계도 잘 다스리지 못해 조선 후기 당쟁의 극한 대립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깊은 학식과 온유한 성품으로 성군 중 하나로도 평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대동법을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행에 민생의 안정을 추구했고 본격적으로 주전, 즉 화폐 제조를 실시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상평통보는 숙종 주기 초년부터 유통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일본과의 음무역이 크게 번영했으며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은 숙종 시대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고 국가 재정도 탄탄해지네 군주로서 책임감이 강해 민생에도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조선 후기 숙종의 치적에 대한 인식은 19세기의 민담이 일률적으로 숙종대왕 호시절이란 표현을 쓰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46년의 치세 동안 조선의 회복과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정책을 펼쳤던 것은 분명합니다. 조선의 수많은 왕이 평복으로 민간에 다니면서 능력 있고 선량한 사람을 찾는 내용의 설화인 왕미행설화에서 압도적 지분을 차지하는 것도 숙종이며 정종과 단종을 왕으로 종묘의 신원을 회복시켜 복권시켰습니다. 태종의 형인 이방간의 자손들이 정식으로 왕족으로 복귀한 것도 이때였고 1차 왕자의 난 때 살해당했던 신덕왕후의 아들들인 이방범과 이방석도 복권시켜 무한대군과 의안대군이라는 정식 시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현세자의 아내인 미네빈 강씨를 복권시키기도 했는데 숙종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왕권 강화 과정에서 무조건적인 충을 강조하고 왕가의 정통성을 다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업입니다. 숙종은 방위체계를 수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손봤는데 임진왜란 이후 만들어진 오군영 제도가 확립된 것이 숙종대로 평가되며 방어체계가 수도 중심으로 재편되어 북한 산성을 축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 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방비가 허술하다며 탕춘대성을 만들고 크고 수비하기가 어렵다고 한 한양 성곽을 고치고 허술하고 멀다고 한 강화도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김포의 문수산성을 축성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개성 대흥산성을 고쳐 쌓고 평안도 남포의 황룡산성, 강화성, 경북 칠곡의 가산산성, 황해도 해주의 수양산성, 평북 염주의 용골산성, 충북 청주시의 상당산성을 증개축하고 남한산성 행궁을 증축했습니다. 또 한꺼번에 무과 합격자를 1만 8천여 명이나 뽑아 국방을 강화시키고 비변사 당상중 구간당상을 제도화한 팔도 구간당상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정유독대와 최후 숙종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와중에도 세자를 연인군으로 바꾸려는 노론과 경종을 지키려는 소론이 끊임없이 싸웠는데 노론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숙종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세자의 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숙종의 의중은 이미 은연중에 연인군에게 넘어가 있었다는 추측이 당시나 지금이나 주를 이루지만 세자 교체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다 명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종 본인도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해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딱히 거둔 성과가 없지만 심각한 실책을 저지른 일도 없어서 더욱 폐세자가 곤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숙종이 아무 말도 없이 죽었다면 왕위 문제가 한동안은 조용했을지도 모르지만 숙종은 기어코 분란의 씨앗을 남기는데 그것이 정유독 때입니다. 죽음이 임박했을 무렵 숙종은 노론 이의명을 불러 사관도 없이 왕과 신하가 만나는 것이 관례상 불법이었던 독대를 하는데 왕의 임종이 임박한 시점에 독대는 엄청난 여파를 몰고 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독대란 내용이 무엇인지 실록에는 전해지지 않지만 세자 교체나 경종 즉위 후 연인군의 왕세제 책봉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 정유독대는 신이 목사로 이어져 결국 당사자 이의명을 죽게 만듭니다. 숙종은 제위 46년째인 1720년 6월 8일 경희궁 융복전에서 승하했는데 사망할 때의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된 왕으로 사망 무렵에는 왼쪽 눈 시력을 잃었으며 오른쪽 눈 역시 잘 안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읍 내에 있는 명능인데 숙종과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민씨가 나란히 묻혀있는 쌍능과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 김씨가 혼자 묻힌 능 일기가 오른쪽 위 언덕에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인 인경왕후 김씨의 능은 명능 내에 있지 않고 서울읍 내에 있는 익능으로 조성되었는데 명능 택지와 관련한 야사가 있습니다. 숙종이 암행을 나갔다 어떤 청년이 안 좋아 보이는 물가에 부모의 묘를 만드는 것을 보고 물어보니 어떤 직관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었다고 하자 숙종은 직관이 돌팔이라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거금을 하사하고 관아의 말에 명당 자리로 이장하라고 시킨 후 직관이 사는 초막에 가서 따지자 직관도 화를 내며 그곳은 거금을 받은 뒤 명당으로 이장하게 되는 명당 자리라고 했답니다. 이에 놀란 숙종이 풍수실력에 그렇게 자신이 있는데 왜 이런 허름한 초막에 사냐고 묻자 직관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풍수를 이용해선 안 되며 그래도 이 자리는 언젠가 왕이 찾아오는 자리라고 말했답니다. 숙종이 그럼 언제 왕이 찾아오냐고 묻자 직관은 날짜를 계산해보다 오늘이 바로 왕이 찾아오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제서야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걸 깨닫고 놀라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숙종은 그의 실력에 탐복해 거금을 주겠으니 자신의 묘자리를 봐줄 것을 부탁했고 직관은 천하의 명당 자리를 알려주었으나 사례는 끝까지 받지 않은 채 떠났는데 그곳이 바로 명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포악한 성격으로 한국 정치를 펼친 숙종 이순이었습니다.